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앱으로도 라이브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접속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양진용입니다. 오늘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정을 할까 수술을 할까 또는 수술을 할까 교정을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정교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급 부정교합, 그 다음 두 번째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급 부정교합. 이 분류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제 1급 부정교합은 턱 관계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제 치열이 많이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1급 부정교합이 되겠고, 2급 부정교합인 경우는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후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흔히 이제 무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2급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딸기80님 안녕하세요. 원빈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루비님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3급 부정교합은 우리가 흔히 주걱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돌출된 경우, 이 경우를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의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성 부정교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어금니, 제1대구치라고 그러죠.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교합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부정교합의 분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정교합의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교합의 원인이나 또는 부정교합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여야 우리가 수술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교정으로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교합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니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골격의 원인인 경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턱이 많이 앞으로 전돌이 됐다거나 또는 아래턱이 전돌됐다거나 또는 후퇴되어 있다거나 이런 골격적인 문제들이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경우, 골격성 부정교합이라 할 수 있겠고, 치성 부정교합은 글자 그대로 치아의 위치 이상, 치아의 전위나 전돌이나 치아의 또는 경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 것들이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흔히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들이 무슨 양악수술을 했느니 양악수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용어에 더 익숙하실 텐데, 사실 이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악교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악교정 수술. 근데 이제 악교정 수술 중에서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한다 해서 양악, 그러니까 위턱 아래턱을 함께 한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상 교합에 맞게 위턱뼈를 좀 잘라내서 움직이고 또는 아래턱뼈를 좀 잘라내서 이동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이동된 뼈를 고정시키는 이런 수술을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양악 수술 또는 이제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우리가 이러한 수술을 할 경우에 크게 기능적 목적과 미용적인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미용 목적만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비정상적인 턱뼈 위치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아주 심할 경우, 이런 경우는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장애나 턱관절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아주 너무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미용적인 목적을 이루고 그런 미용적인 목적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양악 그 수술은 기능적인 목적과 미용적인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양악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느냐, 어떤 경우를 수술을 하느냐, 수술에 적응증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안면 비대칭이 과도한 경우는 어시메트리라고 하죠. 이 비대칭인 경우는 사실 그 교정 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비대칭의 경우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 과도한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돌출입, 심지어 그 입이 많이 돌출되신 분들은 이렇게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턱이 많이 돌출돼 있는 경우, 이러한 이제 과도한 돌출입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그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고, 치아를 움직이는 것은 그 턱뼈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골격적으로 많이 돌출된 경우는 부정교합 이러한 그 부정교합의 경우는 그 교정 치료만으로는 이제 원하는 치료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통해서 부정교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턱이 아주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무턱은 아래턱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턱이 없다고 그러죠. 무턱이 심한 경우는 그 기도가 눌리기가 쉽고 턱이 이제 후방으로 들어가니까 혀도 후방으로 가겠죠. 혀도 후방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거나 기도가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턱이 심하여 기도가 눌리거나 또는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턱뼈를 잘라서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혀도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확보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딸기80님, 양악 수술은 그야말로 위턱뼈, 아래턱뼈를 동시에 수술하는 게 양악 수술이고요. 편악 수술은 그 위턱뼈, 아래턱뼈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게 이게 편악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출입 수술은 위턱뼈, 아래턱뼈의 그 전돌로 인해서 돌출인 경우 이거를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를 동시에 수술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게 돌출입 수술이 되겠고,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반적인 그 안면 그 윤곽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건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자이고마라고 하는 광대뼈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를 좀 깎아준다거나 이 자이고마틱 아치라고 해서 이거 그 관골 부위 여기를 좀 그 안으로 넣어주거나 또는 여기 그 하악 그 앵글을 좀 쉐이빙을 해서 조금 갸름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안면 윤곽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정 후 수술과 선 수술 후 교정은 제가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교정 전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선 수술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상당히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이고 그리고 뭐 교정 후 수술이 좋으냐 뭐 선 수술이 좋으냐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선 수술 교정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좀 단축된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그러죠. 개방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입을 다물었는데도 너무 그 위치하고 아래치아 공간이 심해서 뭐 거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에 그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딸기80님. 이제 구강암면외과에서 주로 수술을 하죠. 교정과와 협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악안면 기형 환자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심혈 관계나 내분비계 또는 뭐 혈액 또 신경학적 알레르기 하게 되는 병력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술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평가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급성 치주 질환이나 이제 부적절한 부착치은 같은 경우는 이 외과적인 수술 전에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합을 평가해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교합 평면이 평탄한지 아니면 너무 굴곡이 심한지, 우리가 이제 뭐 그 스피곡면이나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그 교합 평면이 너무 왜곡돼 있지는 않은지 해서 이제 교합 평가를 해서 만약에 평탄하지 않다면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교합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하게 맞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겠죠. 자, 또 말금님, 교정하면서 악궁 확장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악궁 확장 비용은 그 크게 큰 수술을 동반하지 않는 한, 단순한 악궁 확장 장치를 쓰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말근님, 네, 그렇게 뭐 크게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기능 평가. 예, 맞습니다. 이제 구강암면외과를 턱얼굴외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글로 턱얼굴외과라고 부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턱관절이 중요합니다. 이 턱관절 기능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 전에 턱관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게 혹시 이제 수술 전후에 턱관절의 그 문제나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아간면 형태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악골이 위턱뼈죠. 코 아래 있는 뼈. 이 상악골이 과성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양상에 따라서 골격성 및 치성 2급 부종교합이 될 수 있겠고, 하악골이 저성장된 경우도 있어요. 상악골이 아주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충무방사선 사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 얼굴이라고 그러죠. 디시 페이스, 이렇게 이제 되는 디시 페이스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이제 충무방사선 사진상 상악골의 전후방으로 길이가 짧죠. 그다음에 하악 전돌증은 하악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온 경우 하악 전돌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악골 저성장증은 이제 무턱이죠. 하악골이 성장을 하지 않아서 뒤쪽에 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안모에 비대칭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제 대칭인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비대칭이 아주 심한 경우는 정말 안모의 입체적인 변형이므로 이런 경우는 3차원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딸기80님 비용까지 하시는군요. 예, 대학병원에서는 양악 치료 비용이 그 정도 할 겁니다. 요즘 이제 양악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로컬 병원들도 있어서 로컬 병원에서는 비용이 저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악 전돌증, 흔히 말하는 주걱턱이 있는 경우, 아까 우리 딸기80님께서 이 편악 수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래 턱뼈의 뒤쪽 부분, 이 뒤쪽 부분을 달라서 이 튀어나온 만큼 이게 뒤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오블릭하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악전돌증. 양악전돌증이 이제 말하는, 아까 우리 딸기80님께서 말하는 양악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턱뼈도 자르고 그다음에 아래턱뼈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같이 뒤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악전돌증, 돌출입의 경우는 그 양악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아주 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길게 자란 위턱을 자른 다음에 이게 쏘로 이렇게 잘라내거든. 잘라낸 다음에 이걸 위로 들어 올려서 이어 붙여주게 되죠. 그럼 이제 얼굴이 좀 위아래 얼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긴 사람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든 것이 안면 비대칭이에요. 안면 비대칭인 경우는, 이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중앙으로 봐서 턱이 좌측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다거나, 또는 우측으로 많이 가 있다거나, 또는 좀 전반적인 얼굴 형태가 뭐 한쪽이 너무 이렇게 비호하거나 한쪽은 뭐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이런 안면 비대칭이 사실은 수술하기가 참 힘들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양악 수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안면 윤곽술을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해서
비대칭도 이렇게 이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돌출된 거 있으면 또 돌출도 잡아주고, 이런 수술들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크겠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입원 기간도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술 개요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 과정을 보면 아까 딸기80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교합 평면이 많이 왜곡돼 있다거나 또는 치열의 너무 삐뚤삐뚤해서 불규칙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 외과적인 그 수술 이전에 술전 교정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양악 수술은 실제 맞습니다. 보통 뭐 한 달, 유동 식사 한 달 정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적인 그 수술 이전에 술전 교정을 뭐 6개월 또는 1년 이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술전 교정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돌입하게 되죠. 이제 술전 교정을 한 다음에 임상적인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사진이나 치아 모형 등 이제 새로운 기록도 수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은 기저골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에 있는 베이스본 이거를 이제 재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치조골을 정상 관계로 위치하도록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RP 모델도 만듭니다. 아이, 고구마님 안녕하세요. 리스트님 교정 치료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아주 편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테크닉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교정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딸기80님. 네. 골격 모형을 만들지요. 그래서 그 골격 모형상에서 우리가 미리 수술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미리 수술을 해보고, 모형상 수술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사전 지식들을 체득을 하게 되죠. 수술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수술 후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치아 치조골을 정상 관계로 위치하도록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골격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서 재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켜 놓죠. 이제 고정시켜 놓고, 아까 딸기80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이제 턱을 이제 묶어놓은 상태에서 보통 한 달 정도 유동식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수루 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변화된 골격 위치에 맞추어서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치아 이동을 해서 마지막 피니싱까지 교정 치료를 깔끔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과 전문의는 수술 후의 변화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술 후 교정 치료 첫 2달 정도는 보통 이제 교정 치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매주 관찰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술 후에는 수술한 부분이 아무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직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주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레니님, 라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라나님이 최초의 PD님하고 양동주 PD님을 되게 보고 싶은가 봐요. 네. 다음번에는 꼭 PD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나오니까 너무 심심하시죠? 예, 라라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또는 한 5일 정도 입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시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딸기80님께서 선수술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수술 교정이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끈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술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술 후 교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선 이제 수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수술 교정이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개선된 근골격계의 관계하에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격 관계가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치아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치아 이동이 용이하죠. 뭐 예를 들면 너무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핑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그 관계로 치아를 움직인다거나 할 때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아 이동을 하게 되면 치아 이동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모형상에서 미리 수술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수술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교합 관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금본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술 후에 일단 술전 교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시적인 부정교합이나 또는 불안정한 교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교합이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해지죠. 김버들님, 교합은 정상인데 아래 턱뼈가 긴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턱끝이 많이 앞으로 나온 경우는 지니오플라스테이라고 해서 턱끝을 좀 잘라줘서 이어붙이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래턱뼈 자체가 워낙 이렇게 긴 경우, 이런 경우는 아래턱뼈를 좀 잘라내고 위로 들어올려서 이어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주면 됩니다. 네, 금분씨님 답변 반갑습니다. 네, 예, 김버들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많았냐 하면 양악 수술이 인기를 끌면서 딸기80님 죄송해요, 시스템 에러가 있었나 봅니다. 네, 양악 수술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 교합 관계에 대한 그 정확한 학습이 조금 부족하신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양악 수술을 하시다가 이게 수술 후에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또는 그 턱 관절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변에 양악 수술 내지는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술 전에 그 교정과 의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수술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구강아가면외과, 아까 우리 딸기80님께서 말씀하신 턱얼굴외과, 구강아가면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정확한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에도 아주 깔끔한 결과를 얻으시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악교정 수술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턱뼈를 잘라서 이어붙이고 밀어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술에는 당연히 합병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도한 출혈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면 수술을 할 때 주요한 혈관 가지들이 손상이 된다든가 하면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환자가 어떤 출혈성 혈액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피가 잘 안 멈추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또는 혈압이 너무 높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 중에 과다 출혈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과다 출혈 뿐만 아니라 이런 출혈이 멎은 줄 알았는데 아주 우징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새 나오면서 이제 인체에 다른 곳으로 가서 피떡을 만든다거나 하게 되면 여러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도한 출혈은 더군다나 이제 아간면 부위에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출혈 문제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딸기80님. 예, 그 치과 의사가 이제 교정이나 교합, 구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교적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경 손상인데, 그 사람 이제 얼굴 주변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뭐 3차 신경, 뭐 여러 등등 해서. 또는 뭐 하악골에는 뭐 이제 하악신경도 분포되어 있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절단선, 이제 골을 절단선을 미리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이게 쏘로 턱을 자르는데 신경까지 잘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이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리핑이라고 하죠. 스트리핑해서 치아 삭제만 하고 비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입이 나오게 될 수가 있나요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치아의 그 크기와 그 다음에 그 턱뼈의 크기 사이의 그 부조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아가 이제 삐뚤삐뚤한 경우에 단순히 그게 좀 과도한데 그걸 단순히 스트리핑만 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좁은 치아 턱뼈 안에서 치아가 배열이 되다 보니 치아가 앞쪽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입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정치료 다 끝났는데 치아는 가지런해졌는데 입이 너무 나오게 되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치아 크기와 그 다음에 턱뼈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우리가 교정 후에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단지 스트리핑만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발치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경 절단이 있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감각 이상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감각 이상뿐만 아니라 이게 주변에 그 신경의 이 절단으로 인한 여러 후유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꼭 그 절단을 하지 않더라도 드릴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드릴에 의한 열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을 당기게 되는데, 조직을 당기는 과정에서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신경 손상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투사님,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성장의 패턴을 보면 이제 뭐 1차 그로스 스퍼트, 2차 그로스 스퍼트, 3차 그로스 스퍼트, 그로스 스퍼트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이렇게 성장이 막 일어나는 경우죠. 보통 그 남자 턱은 뭐 24, 5세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살이신데 이제 마지막 그로스 스퍼트 시기인 것 같으신데 20살에 비해서 아래 턱이 나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또는 그 동네 치과 선생님 말씀처럼 턱 관절이 아프면 아래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빼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래서 이게 턱 관절의 과두가 전방으로 앞쪽으로 나온 경우라면 이거를 다시 제 위치로 돌려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스플린트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교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턱 관절이 약간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치과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사님.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예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임플란트는 가급적이면 이제 양악수술 하시고 나셔서 다 안정이 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술후 교정을 할 때도 이게 자기 자연 치아는 쉽게 움직이지만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서 잘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양악 수술 예정이 있으시고 임플란트 예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양악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술 직후에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턱뼈의 위치가 예전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또는 또 주변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부종에 의한 거면 부종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은 수루 2, 3일 정도 되어서 호흡곤란이 회복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뭐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 폐렴이 발생한다 하면 이제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잘 관찰해야 되겠죠. 김버들님,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그 턱관절 과두에 디스크가 걸려서 나는 소리고요. 이거는 이로 인해서 턱관절의 변화가 생기죠.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디스크가 닳거나 천공이 되기가 쉽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턱관절의 위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장이 완전히 되기 전에 너무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과두의 형태 이상도 오기가 쉽거든요. 호랭이 연구님, 양악 수술을 2번이나 하자고 하시면 좀 힘드시긴 하시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첫 번째 수술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번째 수술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니님, 이갈이가 심한 경우는 이게 그 교근이 비대해지기가 쉬워요. 교근에 힘을 주기가 쉽거든요. 이갈이를 하게 되면. 근데 교근이 이제 비대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사각턱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 하악 앵글 쪽에 여기가 좀 튀어나와 보이고 얼굴이 좀 각져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민희님, 양악수술, 그 힘든 양악수술 하셨군요. 존경합니다. 정말 그 어려운 수술을 하셨군요. 수술 후에 관리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양악수술 후에 팔로우업 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팔로우업 체크를 하셔서 혹시 그 교합관계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또 수술 부위에 어떤 그 변화가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거, 그건 항상 좀 이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고님 고맙습니다. 예, 김수환님도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수술 3개월 후에도 신경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면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없다. 내가 진짜 여기에 뭐가 묻어도 잘 모른다. 또는 물이 줄줄 흘러도 모른다. 또는 침이 묻어도 잘 모른다는 분도 있고, 화장으로 터치를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든다. 이런 다양한 신경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만약 이런 그 장애가 있게 되면 정밀 검사 후에 손상된 신경 회복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약물을 투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예, 수아님,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올 수가 있어요. 감염이 오게 이 수술 시 오염이 있거나 또는 이제 수루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하영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요리조리 웅키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다 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사실은 경조직과 연조직은 자꾸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안모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안모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후에는 미세한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원래 환자분께서 기대하셨던 것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께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술의 환부가 아물고 또 이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화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개선 방안들을 고심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능 장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관절 기능 장애가 초래된다거나 또는 통증이 생긴다거나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 개구장애가 올 수가 있고, 또는 심지어 폐구장,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거나, 또는 하악골 운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그 기능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장애가 없도록 수술을 잘 고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발 현상입니다. 교정 이후에도 릴랩스라고 해서 재발이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수술 이후에도 어떤 그 릴랩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과도한 주걱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하악턱뼈를 잘 밀어 넣었는데, 이게 그 수술 이후에 어떤 위치 이동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근육은 예전에 수술 전 골격에 그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수술 이후에 그런 그 근육이 예전 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 근육이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재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악골의 위치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교합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호랑이 연구님, 이게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이게 수술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술 이후에도 그 계속 주기적으로 팔로업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안정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길게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야 이제 내가 양악 수술도 했고 내 지금 모양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가, 우리 딸기 팔공님 말씀처럼 수술 후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매스컴에서 그 양악 수술 후에 그 이미 뭐 연예인들이 이 모습이 많이 변해서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현혹되기가 쉬우신데, 수술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또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많은 부분 큰 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만능키처럼 이게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과도한 환상을 갖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 딸기80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할까 교정을 할까? 저는 이제 그 교정을 주로 하는 임상가로서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수술에 따른 여러 위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교정으로 해결하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안면 비대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는 돌출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교정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그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설령 그 교정 치료의 결과로 예를 들면 전문가가 보기에 그 완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환자분께서 이 정도면 나 괜찮다, 근데 이 정도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한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교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임상가가 보았을 때 교정 이후에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께서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여러 그 미디어 영향으로 인해서 얼굴 형태가 보통 이제 서양인들 얼굴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환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그 얼굴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교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즘은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교정 치료 전후의 그 모습들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교정 치료 이후에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환자분께서 보셨을 때 이 정도면 만족하시느냐 하면 이제 교정 치료만으로 끝내는 것이고, 저는 그 내가 좀 위험을 좀 감수를 하더라도 그 수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극적인 극적인 개선과 극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합병증이 따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술도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교합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원인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추어서 이런 적응증, 또 환자가 처해진 상황, 예를 들면은 꼭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구강 내 소수술을 통해서 교정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긴급한 사정으로 교정치료를 예를 들면 빨리 끝내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교정치료를 1년 이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수술을 병행을 한다든가, 이런 환자분들의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퇴원 이후에도 유동식을 섭취한다거나 스플린트를 끼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매일 출근하셔야 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장기간 휴가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보다는 조금 덜 만족스럽더라도 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의 부정교합의 상태, 그다음에 적응증,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처해진 여러 상황에 맞춰서 충분하게 의사분과 교정의와 그다음에 구강감염외과의와 또 환자분과 이렇게 활발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교정을 하셔야 이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돈독해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그래야 치료 결과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걱턱 교정님, 주걱턱인 경우에 릴랩스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술을 잘 한다고 하면 아래턱이 더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시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투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수술 전에 다 시뮬레이션 하고 모형 수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담당 집도의 선생님이나 또는 교정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다면 수술이 잘못돼서 지금보다 아래턱이 더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거는 투사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시스템 에러도 좀 있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 방송이 원활지 못했던 점들은 좀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